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인데요. 신기수 전문가의 오늘 코멘트, 연말까지 시장 강할 수 있다. 전문가님, 계속해서 시장의 바닥을 잡는데 굉장히 일조를 해주셨어요. 잘 잡고 올라왔거든요. 더 강하다면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 제가 이제 시장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은 심리가 상당히 좀 좌우로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뭐 밸류상으로는 상당히 좀 싸요. 싸기 때문에 투심이 중요한데 투심이 좀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제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 보통 이제 예전의 결과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연말까지 보통 15% 올라가더라. 또 금리 상승기에도 12% 정도 올라가더라 하는 이 말 자체가 과거의 경험이 투심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뉴스 보면 공화당 쪽 우세 쪽으로 점을 치고 있는데 공화당이 된다면은 주식시장에 그 미국 사람들은 그 공화당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금리 연준 압박해가지고 이제 금리 상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 또 파월이 지난 9월 달부터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매파적인 발언을 해댄 게 결국에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될 것을 미리 감안을 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상당히 이제 기대치를 갖다가 낮추는 발언들을 많이 해낸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국채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 부자들 지금 국채 금리 좀 빠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지금 재정 지출하기로 했던 IRA 법안의 지출이 막히게 된다면은 방해를 좀 받는다면은 그러면 국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런 전망들도 있으면서 어쨌든 이번 중간 선거와 관련된 저는 이제 그런 총체적인 불확실성이 중간 선거 이후에 제거된다. 또 정책 불확실성, 또 행정부가 중간 선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처리를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거가 되면서 호재로 작동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달러 말씀 방금 전에 드렸고요. 하락세에 진입할 걸로 보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동반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CPI 예상치 7.9%, 코어 CPI 6.5%인데 좀 높게 나오면 단기 흔들림은 가능하겠지만 저는 CPI 민감도도 피크 쳤다 보고 있어요. 지난 CPI 때 CPI 굉장히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 반등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민감도가 피크를 쳤다면은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이다라는 기조 하에서 다시 잡아 올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S&P 500 기준으로 이번 상승의 목표, 1차 목표는 일단 변함이 없어요. 4,050 정도. 이거는 이제 200일선입니다. S&P 500. 4,050 정도지만, 여기 4,100선 정도를 돌파를 해준다면 연말까지 4,300까지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4,300까지 얼마 남았냐면은 S&P 500 기준으로 한 12% 정도 남았어요. 보통 이제 중간선거 끝난 이후에 15% 정도 가더라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불가능한 얘기 아니다. 물론 이제 4,050 갔을 적에 1차 목표 달성했을 적에 일단 여기저기 뒤돌아는 봐야 되겠죠.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7월 달에 매도세 바닥 찍고 올라오다가 이제 9월 달에 좀 팔다가 10월 달부터 다시 또 사고 있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차이나론 효과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올라와 있다는 부분, 일단 올라오면은 이제 빠지는데도 상당한 지지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이제 엄청난 일이 있기 전에는 전저점 깨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좀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매물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1선이고 이러기 때문에 코스피는 횡보를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1선 뚫고 바로 올라가기는 이런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횡보 예상하고 있고 또 이제 삼성전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도 제가 이제 삼성전자 62,000원 단기 고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길 또 뚫고 올라갈 만한 그 정도의 호재거리는 아직 없거든요. 이제 수급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마 이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쉬고 그리고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쉬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시장 반등을 이끌었던 게 배터리 대장주, 대형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이었는데 그런 쪽들이 좀 쉬게 된다면은 그럼 대형주들은 좀 쉴 거다. 그럼 중소형주 올라갈 거고 코스닥이 키맞추기성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세게 지금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코스닥이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코스피하고 키맞추기를 한다면 750까지는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셀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 쪽으로 이제는 매기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섹터는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던 쪽은 기조적 성장 섹터,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반도체, 신재생. 오늘 모멘텀 섹터도 좀 정리해 봤는데, 코스닥 올라가게 된다면 로봇, 자율주행, 메타버스, 여기는 세 개는 같이 봐야 되고요. 엔터주하고 그리고 그 콘텐츠주들도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시즌 타임에서 올라갈 것 같고, 게임주들은 제가 실적 발표 이후에 잡으면 된다 말씀드렸고, 네옴시티는 빈살만 올 때까지는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은 조금씩 모아 가시면은 뭐 이제 내년 봄이면은 또 뭐 종전 얘기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반등 나오면 오히려 여기는 또 팔아야 돼요. 눌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